오늘 이 시간부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적삼이 흠뻑져 니은 것은 서로 그리마라 오기마다 눈물씩 누나 차 따르는 사람을 팽주라고 그래. 팽이 우리 세속에 잘 알려지기는 부사구팽의 팽이지. 어린 가슴 속을 깨워서 서울장을 그립진 않으세요, 대표님? 강진 있으면.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네, 잘 보셨죠? 뉴스탑10이 선정한 5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톡을 짚고 그런데 이제는 하산 준비하는 것 아니냐. 방금 전에 영상에서 만나보셨던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전상철 차장. 네. 도대체 손학규 전 대표가 어디로 정확히 이사를 한 겁니까? 종로구 구기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분당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전세였습니다. 판 건 아니고요. 전세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구기동에 빌라로 전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대선 후보까지도 지냈던 이제 당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라서 재산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3년 전에 재산 공개한 걸 오늘 찾아봤더니 2억 8천이었습니다. 2억 8천. 네, 2억 8천. 전세금 뭐 이런 거 따지고 나면 저 연초에 저 오랜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때 2억 8천이면 좀 적은 게 아닌가. 어벤져스 장난감 8개밖에 못 사네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적은 돈이었는데 워낙 분당의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를 올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돈을 맞춰줄 수가 없어서 구기동에 있는 빌라로 왔는데 둘째 딸이 구기동에 살고 있고 손주도 보고 싶어서 구기동 전세를 얻었다고 하고요. 토굴에 지금 칩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광진에 있는 토굴을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올 계획, 정치를 재개할 계획은 분명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손학규 전 측근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철 차장 얘기는 강진 칩거를 아예 접고 올 생각은 없다. 구기동엔 집만 얻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가끔 서울에 올라올 때 머물 장소가 필요한데 마침 분당의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났다. 그래서 최근 이 말씀하셨던 구기동에 빌라를 전세로 얻었고 이사도 마쳤다. 현재로서는 강진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구기동 하니까 누가 안 떠올 수 없는데 저희가 20분 동안 시원하게 얘기했던 이 문재인 대표도 구기동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마침 구기동에 살았고요. 또 구원 등판론이 솔솔 일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가 떠오르는 것도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야권에서 중심을 잡고 잘하고 있다면 손학규 대표가 덜 그리울 텐데 잘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또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손학규 대표의 이름이 더욱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제 오른쪽에 보시면 구기동에 둥지를 튼 정치인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 이 얘기가 들려온 손학규 전 대표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그리고 과거 한나라당 총재를 지낸 이회창 전 총재 이렇게 3명이 구기동에 정치를 틀었군요. 모두 다 용꿈을 꾼 적이 있고 물론 아직 대선에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구기동 얘기 나왔고 정치인 용꿈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제가 의심병이 많아서 말이죠. 요즘 야당의 분위기가 정말 묘하게 다 진짜 바닥까지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다. 단순하게 이것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측근들 설명은 아까 천상철 차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여러 가지 집사정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때가 지금 문재인 대표로 내년 총선 간판, 더 나아가서 후년에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들이 모락모락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당내 여러 구석구석에서 스멀스멀 확산되는 와중에 어쨌든 저렇게 이사를 특히나 대권 후보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던 구기동으로 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보기에는
뭔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약간 왜 시사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앞날을 예고하는. 아, 복선 같은 거 말입니까? 복선, 예. 예. 전문 용어로 복선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느낌을 좀 주지만, 적어도 손 대표가 움직이려면 많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이, 그야말로 손 대표는 지금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말하자면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섰다가 이 야당으로 와서 착근을 하는데 2번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예. 2번 말하자면 대선 후보로 마치 당신을 우리의 대선 후보로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선 후보 문턱에서 번번이 말하자면 고배를 마시게 우선 당 지지자들이 그런 실패를 안겨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손 대표는 그걸 굉장히 쓰라리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당이 설사 좀 필요할지언정 내가 어설프게 정계를 은퇴한 사람이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정말 당이 오로지 당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막 아주 충만하다면 아, 명분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 총선 직전쯤에 아니면 그 대선 앞두고 그쯤에나 움직일 수 있겠죠. 예, 천성 차장 말씀하시죠.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주 일부 얘기지만 예. 지금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47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들어봤던 인물들이고. 그래서 손학규 총리를 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있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대선 후보까지 했고 또 야당의 또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 또 정계를 은퇴한 지 아직 10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라 예. 본인이 요청이 있다고 한들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본인이 받을 수가 천성 있다. 차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제가 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만나서 그건 어때? 그때 그것도 괜찮네. 아니 뭐 혹시 뭐 또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이게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혹시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진에서 총리 공간 바로 가는 것보다 구기동 갖다 들르는 게 편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얘기를 아마 손학규 전 대표가 들었으면 나를 2번 죽이는구만.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구기동에 다시 좀 집중을 해볼게요. 네. 구기동에 과연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저희가 풍수지리학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경복궁에서 가까운 동네잖아요. 관리들이 선호를 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기동이나 평창도는 산세가 이 바위가 많은 동네예요. 풍수적으로 보면 살기가 덜 털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풍수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해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할 때 그 구기동 집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풍수적인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한성동 집은 더 그렇죠. 풍수적으로는 명당 요건을 갖추고 있는 터로 저는 보거든요.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됐던 삼성동이 풍수지리도 좋고 얘기를 나눠왔던 이제 구기동도 만만치 않게 풍수지리가 괜찮다는 얘기를 해버렸는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정치인들이 말이죠. 뭐 정치 뭐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풍수지리 많이 따지는 편이죠. 많이 따지죠. 특히 이제 그 주택보다는 사실은 그 묘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따지죠.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그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용인에 그 볕이 잘 되는 풍광이 잘 되는 묘자리를 이렇게 잡아서 그때 그 지관 관여했다라고 알려진 지관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된 적도 있었고. 예. 왜냐면 그 묘자리는 사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 뭐 이사는 집터가 여기 아닌가 봐 하면 이사 가면 되는데. 예. 묘자리는 또 그렇지 않죠. 예. 근데 특히 지금 얘기하는 가회동, 구기동, 여기가 이제 대권주자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던 터인데, 제가 그 주민들이 민감하게, 집값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풍수지리하는 분들이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은 상당히 좀 트이는 터고, 어느 쪽은 상당히 시련이 많은 터다. 이렇게 뭐. 방송 끝나고 가르쳐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네. 여상현 변호사님,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손학규 전 대표가 강진에서 구기동으로 오면 저희 이제 같은 뭐 정치부 기자 마찬가지고 더 구기동에 자주 찾아가서 한두 마디 듣다 보면 여러 가지 본인의 심경을 알 텐데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가 야당 지금 어수선한 야당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인만 응하겠다면은 가장 최선의 카드가 아닌가. 지금 최선의 이 상태에서 카드요. 예. 이 상태에서
지금 야권의 구심점도 없고 그다음 친노 패권주의가 아주 비난받고 있는 마당에 손학규 전 대표만한 인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구기동 이야기는 잠깐 하자면은 그 풍수 지리적으로도 뭐 거의 일리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왜 대권 후보들이 왜 가느냐? 청와대가 강남이나 분당보다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청와대와 그 뒤에 북한산을 쳐다보면서 각오를 다지는 그런 뜻에서 구기동에 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기동에 이사를 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서울 입성했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순위는요. 한 두세 달 전 당시 가회동으로 이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여러 논란에 시달렸던 이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순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